안녕하세요. 번개 손가락입니다. 오늘은 기타 초보자분들 있죠. 초보자분들을 위한 오른손, 왼손 모양의 핵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처음 기타 치고 기타를 친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손 모양이 제대로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아서 기타 연주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아니면 잘못된 손 모양으로 인해서 시작이 잘 안 되시는 분들, 그리고 기타가 너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영상을 좀 찍어 볼까 합니다. 자, 먼저 왼손, 우리 초보분들 이제 그 관심 많은 부분이 왼손이죠. 왼손. 자, 왼손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일반적인 개방현이 섞인 오픈 코드를 잡을 때, 자, 이 엄지 같은 경우에 엄지가 이렇게 옆쪽으로 빠지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식으로. 이건 별로 좋은 엄지의 위치는 아닙니다. 보통 오픈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 6번 줄 혹은 5번 줄까지 뮤트를 시켜줘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엄지손가락으로. 그래서 되도록이면 코드를 잡을 때 엄지손가락은 뒤에서 수직으로 올라와서, 그리고 그 6번 줄 혹은 5번 줄까지 뮤트를 할 수 있는 위치, 그리고 위치는 수직으로 올라오면 보통 검지와 중지 사이 혹은 중지 뒤편 요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돼 있어요. 자, 지금 기타 코드를 잡은 손 모양을 보시면 초보자분들 요렇게 잡으시면서 손을 벌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코드를 잡을 때 벌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요렇게 하면 저도 안 벌어집니다. 자, 요게 지금 차이점이 뭐냐면 절대 넥을 손으로 받치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넥은 손으로 받치는 게 아니고 기타를 메었을 때의 경우를 제외한다면 이렇게 손으로 오른쪽에 팔뚝으로 이렇게 눌러주셔서 기타에 이렇게 그 몸에 이렇게 안착되어 있는 이런 형태를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왼손은 그냥 코드를 잡기 위한 그런 행동만 할 뿐이지 넥을 손으로 받치는, 이런 식으로 받치는 행위는 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이렇게 손으로 받쳤다 한다면은 저도 이런 쉬운 C 코드가 이렇게 벌어지지 않습니다. 손가락이. 자, 그러면 손가락을 벌려야 되는 핵심, 벌어질 수 있게 하는 핵심이 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C 코드를 잡을 때 제 손 모양을 보시면 이렇게 손가락들이 대각선, 사선 방향으로 이렇게 전부 다 위치가 되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악수를 하듯이, 악수를 하듯이 약간 손이 기울어져 있지만 악수를 하듯이 넥을 뒤에서 이렇게 말아지는 모양, 요런 그립으로 기타를 잡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뭐 쉐이크 핸드 그립, 악수하는 손 모양, 쉐이크 핸드 그립 혹은 웨스턴 그립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런 웨스턴 그립을 잡을 때 요렇게 해서 중요한 부분은 이쪽 부분 있죠. 요쪽 부분은 넥에 닿지 않는다는 거. 요게 중요해요. 나중에 기타 솔로를 할 때도 이 부분이 닿아 계시는 손폼을 손폼이 만들어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밴딩 비브라토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자, 이쪽 부분이 삼각형 모양으로 요렇게 공간이 형성되어 있죠. 자, 그 상태에서 손가락들을 올립니다. 손가락을 옆으로 벌리려고 노력을 하면 이렇게 손끝은 모이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벌리면 손끝이 모이죠. 이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벌린다는 느낌, 굉장히 많이 벌어지죠. 자, 이런 식으로 벌린다는 느낌으로 코드를 잡으셔야 됩니다. 자, 물론 각 줄에 닿지 않도록, 줄을 누른 손가락들이 다른 줄에 닿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 손가락들을 코드를 잡을 때 손가락들이 이렇게 뉘어져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소리들이 다 막혀버린단 말이죠. 자, 그럴 경우에는
팔목을 조금 앞으로 내려서 요런 식으로 팔목을 앞쪽으로 좀 내준다는 느낌으로 요런 식으로 해서 손가락 끝 부분들 마디가 수직으로 설 수 있게끔 해주시면 줄들의 울림을 다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F 코드 잡으시는 분들 있죠. 여기서 웨스턴 그립에서 한 가지 더 첨언을 하자면 코드를 잡으실 때 이 부분을 떼고 잡으시는 이런 클래식 그립으로 잡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요 방법은 저 같은 경우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손 자체가 굉장히 불안해질 뿐더러 위에 뮤트를 하기가 힘들어요. 우리 D 코드 같은 경우, 자, D 코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근음 자체가 4번 줄이기 때문에 6번 줄, 5번 줄은 엄지로 뮤트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을 떨어뜨리고 잡는 분들은 그렇게 잡으실 수가 없어요. 자, 엄지를 올리기 위해서는 이쪽 부분이 닿여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하지만 이쪽 부분에 대한 공간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만 닿여 있죠. 자, 손바닥에 요 부분이 유동적으로 4개 붙어 있어야 하고, 다른 부분들은 이 이후 부분들은 4개에서 떨어져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D 마이너, D 마이너 7 이런 식으로 되겠죠. D6. 자, 웨스턴 그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보분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F 코드 있죠. 세하 혹은 바레라고 하는 F 코드 잡는 거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잡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일단 이 F 코드 혹은 B 플랫, B 이런 코드들 잡으실 때 제일 중요한 점이 뭐냐면 엄지 손가락을 넥 뒤쪽으로 최대한 빨리 내려서 손등이 있죠. 손등이 정면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등이 정면을 보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잡으시면 초보분들은 절대 이 F 코드 세하를 한 1번 손가락이 걸쳐져 있는 1프렛 줄들이 소리가 잘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엄지를 내려서 1번 손가락이 약간은 펴지게끔, 저 같은 경우도 F 코드를 잡으면, 자, 한번 돌려볼게요. 어떻게 돌려야 될까? 자, F 코드를 잡은 상태에서 기타를 뒤집어 보겠습니다. 자, 뒤집어 보면 거의 넥 중간 부분보다 더 밑으로 낮게 내려와 있어요. 중간 부분보다 더 밑으로 내려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렇게 엄지를 요렇게 내려서 1번 손가락이 약간 펴지는 듯한 모습을 잡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 F 코드를 잘 잡는 연습을 하시려면 순간적으로 엄지를 밑으로 내리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자, C 웨스턴 그립에서 F 코드는 손가락들이 일렬로 서 있는 클래식 그립으로 그립 자체가 변경이 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손등이 최대한 정면 부분을 보게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죠. 자, 여기서 요런 식으로, 여기서 요런 식으로. 자, 그리고 F 코드 이제 운지를 하실 때 요렇게 4, 3, 2번 손가락을 먼저 안착을 시키고 1번 손가락으로 세하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먼저 습관이 들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자, 1번과 2번 손가락을 먼저 사용해서 줄을 누르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손가락은 따라서 눌려질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F 코드를 아르페지오를 먼저 친다 한다면은 먼저 소리가 나야 될 줄들이 6번 줄과 이 2번 손가락이 누르고 있는 3번 줄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이 두 손가락이 1번과 2번 손가락이 먼저 줄을 누를 수 있도록 연습을 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자, 이 연습을 많이 해 주시는 게 F 코드를 빨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연습 방법이 되겠습니다. 최대한 손등이 정면을 향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코드웍 연습을 조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크로매틱 연습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하시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크로매틱 같은 연습을 할 때 여기 손 모양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이렇게 클래식 그립으로 다 쭉 이렇게 따라서 내려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요렇게 되면 손 모양이 굉장히 불안해져요. 물론 스케일 종이동 같은 연습을 할 때는 이렇게 많이 손 모양을 잡고 연습들을 하시는데 웬만하면 저음면에서 고음면으로 올라갈 때는 이렇게 웨스턴 그립으로 바뀌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 부분이 좀 의자를 틀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1번 줄 잡았습니다. 이 부분이 닿여 있죠. 자, 이 부분 그리고 엄지손가락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자, 칠 때마다 엄지가 조금씩 올라오면서 넥을 말아지게 되고 손가락의 모양, 그립의 모양이 웨스턴 그립으로 바뀌게 되죠. 자, 하행으로 가면 자, 엄지가 내려가면서 클래식 그립으로 바뀌게 되죠. 자, 저는 이 부분은 기타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자, 클래식 그립이든 자, 웨스턴 그립이든 자, 이 부분이 주축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횡이동이라는 연습을 하실 때 자, 이 부분이 떨어져 있으면 손 자체에 횡이동 시에 손 자체에 그립 자체가 너무 불안해져요. 많이 불안해지거든요. 받침점이 엄지밖에 존재하지 않아서 손 자체에 이 손가락 벌리는 요런 정확한 타점을 유지하기도 좀 힘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손이 이렇게 불안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식으로 이 뒷부분은 꼭 4개 닿여 있어야 된다는 거 그거 명심을 해 주시고요. 자, 저으면은 어쩔 수 없이 클래식 그립으로 잡지만 이 부분들은 닿여 있다는 거 4개. 손가락이 좀 유연하지 않으신 분들은 손가락이 이렇게 꺾이지 않으신 분들은 요런 그립이 조금 힘드실 수는 있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겠죠. 이 부분이. 그러면 올라가면서 엄지가 올라와서 고음면에서는 이런 웨스턴 그립의 이쪽 부분이 닿여 있는 그런 손 모양을 유지해 주시는 방법을 쓰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자, 요렇게 진행을 하죠. 자, 여기서 웨스턴 그립을 이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조금 더 고급편으로 넘어가면 밴딩과 비브라토를 하게 된단 말이죠. 자, 3번 줄을 눌렀습니다. 3번 줄을 눌렀는데 손가락 그대로 떼볼게요. 자, 여기 지금 닿여 있죠. 그 다음 이 부분 이렇게 삼각형, 아주 넓은 삼각형을 유지하면서 공간이 있고, 자, 엄지가 넥을 말아지고 있고 여기가 공간이 있어요. 자, 요런 식으로 이쪽 부분에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비브라토를 하게 되면 자, 여기서 손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비브라토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공간이 없으면 비브라토를 할 수가 없어요. 손가락을 사용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올바른 비브라토를 사용하실 수 없기 때문에 자, 요 모양을 그대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넥을 견고하게 말아줄 수 있어야 여기에 받침점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밴딩도 마찬가지죠. 밴딩과 비브라토의 메커니즘은 똑같아요. 비브라토의 움직임의 개념을 그대로 적용시켜서 반음 혹은 한음을 올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또 비브라토를 걸어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비브라토를 걸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밑에 공간과 넥을 말아지는 엄지. 자, 그래서 단호하게 딱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클래식 그립에서는 엄지가 최대한 밑으로 내려가야 되고, 그리고 웨스턴 그립에서는 엄지가 넥 위로 이렇게 올라와야 된다. 즉 엄지가 유동적으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아르페지오 할 수 있는 우리 오른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르페지오를 할 수 있는 위치는 우리가 피킹을 하는 위치, 손 위치와 같은 것이 좋아요. 피킹을 할 때 손 위치가 여기 계시는 분도 있고 여기 계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피킹을 할 수 있는 손 위치는 정해져 있습니다. 즉 우리가 뮤트를 할 수 있는, 판 뮤트를 할 수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서 요 뮤트 되는 손 부위를 뗀 게 피킹을 하거나 아르페지오를 할 수 있는 위치예요. 이 정도 되겠죠. 자, 이 정도에서 자, 이런 식으로 아르페지오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엄지는 절대 요 끝관절이 구부러지시면 안 돼요. 자, 줄을 스치면서 탄현을 하게 되죠. 자, 엄지를 펴고 제일 뿌리 관절을 이용해서 탄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손 모양이 팔목이 이렇게 내측으로 꺾이는 분들 계시는데 이런 식으로 손 모양이 만들어지신 분들은 탄현을 하게 되면 검지와 간섭을 일으켜요. 그래서 손 모양은 약간 이렇게 팔목에 힘을 빼고 엄지가 좀 더 앞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듯한 이런 모양을 가져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관절 있죠. 여기 관절을 펴시고 줄을 뜯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이건 좋은 손 모양이 아닙니다. 여기 관절도 자, 이런 식으로 구부려 주셔야 돼요. 그래서 줄을 퉁기는 방향은 약간 대각선 위쪽 방향 위쪽으로 퉁겨 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자, 여기 팔목과 기타 바디의 간격이 있죠. 보통 클래식 기타를 연주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간격을 굉장히 많이 두시고 연주하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띄워주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간격을 유지해 주시는 게 좋아요. 어느 정도. 이게 붙어 있어도 좋은 게 아니고 띄워져 있어도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 팔목의 간격은 연주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좀 빠른 연주를 할 때 자, 빠른 연주를 할 때는 거의 팔목이 브릿지 쪽에 붙어 있죠. 자. 자, 이런 식으로 아예 팔목과 여기 손바닥의 요 끝부분을 브릿지에 거의 대고 요렇게 연주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팔목과 기타 바디의 거리는 어느 정도 약간의 연주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지만 일단 아르페지오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약간 떼주시는 게 손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약간만 떼주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많이 떼주시면 초보분들은 탄현하시기가 힘들게 될 겁니다. 자, 피킹을 할 때는 웬만하면 자, 팔목을 바디에 붙이셔야 됩니다. 자, 위쪽만 자, 보여드리면 위쪽만 팔뚝의 위쪽만 붙어 있고 팔목이 떨어져서 피킹을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이렇게 되면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웬만하면 이 부분을 붙이고 이렇게 피킹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자, 6번 줄을 피킹을 할 때 이런 모양이면 자, 1번 줄을 피킹할 때 이런 식으로 내려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 피킹의 각도가 바뀌어 버리게 되죠. 자,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위에 줄들을 뮤트를 하면서 손날로 판 뮤트를 하면서 1번 줄까지 이렇게 내려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팔 자체가 움직여야 한다는 거. 그리고 팔이 맨날 앉아서 연습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팔이 이렇게 옆쪽에서 기타를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뮤트도 굉장히 힘들게 됩니다. 팔이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들리는 상태에서 팔이 이 방향에서 내려와야 돼요. 이 방향에서. 이런 방향에서 오게 되면 피킹 폼 자체가 잘못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위쪽으로 어깨가 좀 들린다 하더라도 요런 방향으로, 요런 손 모양으로 그렇게 해야 손날에 뮤트를 할 수 있는 손날의 각도가 브릿지와 거의 대등한 각도로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굳이 손목을 이렇게 꺾어 주실 필요는 없어요. 그럼
피킹 각도가 너무 서버리기 때문에 그래 주실 필요는 없고, 자, 요 정도. 하지만 이렇게 피킹 각도가 내측으로, 손목 각도가 내측으로 구부러지신 분들은 잘못된 쉐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팔목을 이렇게 힘을 빼주시고 내려주시는, 자, 그런 모양 유지를 해주시고, 피킹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요 중간에 공간을 없애지는 않아요. 항상 공간을 두고 피킹을 하죠. 힘을 빼고 피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검지손가락과 중지손가락의 중간에도 공간을 두고 피킹을 합니다. 절대 이 두 개를 닿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섬세한 피킹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중지와 검지가 떨어져 있어야 아주 좁은 폭으로 이렇게 피킹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런 식으로 손 모양을 잡고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로크 할 때, 자, 우리 팔뚝을 움직이시는 분들 계세요. 자, 팔뚝을 움직이시기보다는 팔뚝 자체를 회전을 시킨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팔꿈치 고정시키고 요런 느낌으로. 자, 팔목에 힘을 빼고 손에 이제 물이 묻었다고 생각을 하시고 물을 털어내는 듯한 요런 모양으로 스트럼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야 나중에 빠른 스트럼도 이렇게 대응을 하실 수 있게 돼요. 빠른 스트럼. 자, 저는 스트럼 할 때 팔꿈치의 축으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요런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털어주시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이제 오늘 왼손 모양 그리고 오른손 모양에 대해서 몇 가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웨스턴 그립, 엄지가 내려간 클래식 그립, 그리고 손목을 보이게 하는, 손등을 보이게 하는, 그리고 이렇게 우리 손가락이 이제 안 벌어지시는 분들, 이 부분을 잠깐 이제 설명을 놓쳤는데, 처음에 손을 벌리려고 하시는 분들은 손 모양이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식으로 옆으로 틀어져 있죠. 이렇게 하면 손가락 안 벌어집니다. 자, 손등이 먼저 정면을 보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이 상태에서 손가락을 벌려보세요. 그럼 굉장히 많이 벌어지실 거예요. 물론 이 손목에 유연함이 없어서 손등이 4개 지판과 똑같은 방향으로 보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스트레칭 더 해주셔야 되고, 이런 식으로 손등이 먼저 지판 방향과 똑같아지도록 그 다음에 손가락을 이렇게 벌리시는 거죠. 그러면 로우 포지션의 장삼도 혹은 그 이상도 쉽게 벌리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손등이 먼저 정면을 보게 하고 손가락을 벌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손가락이 안 벌어지시는 분들, 자꾸 이렇게 옆으로 비틀어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무조건 손등이 정면을 보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즉 손목이 굉장히 많이 앞으로 나와서 꺾어져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엄지는 많이 내려가고 이 상태에서 손가락을 벌려주시면 굉장히 넓은 포지션을 만드실 수 있어요. 자, 요런 방법을 쓰시고, 오늘 왼손의 웨스턴 그립, 클래식 그립, 엄지가 위아래로 유동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그리고 여기 손의 검지와 엄지 부분, 요 부분이 기타 넥 뒤쪽에 닿여서 유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런 것들. 그 다음 여기 삼각형 뒤쪽에 공간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절대 넥을 받치지 않는다는 것. 엄지가 옆으로 빠지면 안 된다는 것들. 요런 것들 설명을 드렸고, 피킹을 할 때도, 자, 스트럼 할 때, 자, 팔꿈치를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 요렇게 팔뚝을 돌려서 팔목을 털어주듯이 스트럼 한다는 거. 그리고 피킹을 할 때는 중지와 검지가 닿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에 공간을 둔다라는 것들. 그리고 피킹을 할 수 있는 위치. 그 다음에 타연을 할 때 손의 위치. 그 다음에 여기 팔목과 바디의 거리. 이 정도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지켜서 연습을 하신다면 굉장히 안정적인 왼손과 오른손 모양을 갖추시게 될 겁니다. 자, 오늘 기타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그리고 기타를 이제 조금 시작을
해보셔서 연습을 하시는데 잘 되지 않으시는 분들, 즉 초보분들을 위한 손 모양에 대한 내용으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더 이로운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